선생님, 지인 댕댕이가 양측 슬개골 수술을 했는데 혹시 부담되시지 않으신다면 다음 시간에 뼈가 붙었는지 엑스레이 전후 사진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복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는데 한쪽 다리는 조금만 빨리 걸어도 깽 하고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수술한 2차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 이 정도면 붙었다고 했는데 지인분은 걱정이 되나 봐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고 뼈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슬개골 탈구는 골절이 아니잖아요. 원래 뼈에 붙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뼈입니다. 따로 있는 뼈.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다리를 쭉 펴서 찍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리로 들어온 상태로 찍힙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 후에 얘가 슬개골 탈구가 뭐 재발을 했거나 재탈구가 됐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촉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한 해당 병원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계속 아이가 좀 아파하는 것 같고 잘 못 걷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어떤 걸 수도 있냐면요. 슬개골을 교정을 해놓고 안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뼈끼리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대와 근육의 고정이 너무 강력한 상태에서 고정이 되었다면 이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도 당기고 인대도 당겨서 통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슬개골은 빠지지 않는데 애가 움직일 때마다 좀 다리를 잘 안 쓰거나 좀 살짝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 번씩 깽깽거리거나 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진통소염제를 좀 더 복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다시 탈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수술 후에 관리가 잘 안 됐거나 재활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어볼 게 아니라 촉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근데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그냥 괜찮다고만 계속 괜찮다고만 해서 좀 못 믿었다 라고 한다면 그 수술한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한번 가셔서 촉진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저에게 엑스레이를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그 엑스레이를 본다고 해서 수술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 잘 됐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녀님, 혹시 그럼 많이 당겨서 수술 받았다면 다시 좀 느슨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산책이라든가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한 주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아이의 상태, 통증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수술 전에 얼만큼 많이 탈구가 있었는지, 뼈가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빠른 아이들은 한 2주 정도 후부터 산책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좀 심한 아이들은 아직은 산책은 하지 말고 실내에서만 움직이세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에 따른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걷다 보면 이게 여기가 슬개골이라고 하면 걷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알아서 서서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뼈와 뼈가 떨어져 있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 거고 이 뼈와 이 뼈를 잡아주고 있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인대입니다. 관절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 관절이 빠지거나 뭔가 손상이 있을 때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수술을 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관절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가만히 있으면 회복은 되지만 나중에 팔이 안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깨 수술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깨 관절 수술하시면은 수술한 다음에 재활을 하죠. 마찬가지로 강아지 고양이들도 관절 쪽을 수술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픈 걸 참으면서는 하면 안 돼요. 아파한다면 진통소염제를 조금 더 먹이면서 통증이 없을 때 그러면 다시 그 가동 범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YJ 김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꾸꾸 마운팅이랑 점프하더니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이번에 슬개골 1기랑 2기 판정 받았어요. 완전 초기라 연골도 멀쩡하다고 해서 수술보다는 지켜보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YJ 김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그래도 우리 애는 제가 들어오면 가슴 높이까지 막 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최악입니다. 그걸 가장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점프하는 거, 제자리 뛰기 있죠? 애들 기분 좋다고 앞발 들고 콩콩 뛰는 거 안아줘 아니면 이렇게 요거 일단 첫 번째 안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형견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엄청 기분 좋을 때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한 방향으로 주로 많이 돌긴 하는데 그것도 안 좋고 세 번째는 실내에서의 흥분이 동반된 운동 또는 놀이. 쉽게 예를 들면 실내에서 거실에서 공을 던져서 공을 막 집어온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안 좋습니다.
하루님, 점프해서 안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강아지들 막 점프하는 애들 있죠. 막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만 만나면 막 점프 한다. 그러면 안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바닥에 앉으면 됩니다. 저희 꾸꾸 리얼 한국 믹스댕댕인데 슬개골 탈구가 믿기지 않아요. 이거 유전병 아니었나요? 유전병은 아니고요.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한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키우는 토이푸들, 포메라니안,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치아와, 미니비숑 이런 아이들 더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유전적 소인으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게 아니라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슬개골이 들어가야 되는 슬개골 고랑이 있는데 여기 슬개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고랑이 이렇게 깊게 파져 있으면 좋은데 이 아이들은 이 고랑이 이렇게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가 이렇게 하다가 쉽게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적 소인이 없는 아이들은 슬개골이 안 빠지느냐? 그런 아이들은 고랑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빠지는 아이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점프를 많이 하는 아이들, 사람으로 따지면 축구 경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100m 달리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고랑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거예요. 고려님, 쌤 다리가 긴 아가들이랑 짧은 아이들 차이가 있나요? 슬개골 탈구 말씀하시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리가 길고 짧음보다는 다리의 모양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패키니즈가 다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앞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 뒷다리도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그 아이들은 다리를 쭉 펴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경골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슬개골 탈구가 엄청 잘 되는 거고요. 단순히 길다 짧다만으로 슬개골 탈구가 잘 생긴다 안 생긴다는 아닙니다. 박은주님, 달리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조심시켜야겠네요. 아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왜 이리 많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지 마세요. 이것도 주지 마세요. 말아라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뭐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주지 말고 저것도 주지 말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키우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거죠. 실내에서 운동을 안 시켰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안에서 거실에서 애들이랑 막 술래잡기 안 했어야 되는 거고 터그놀이 같은 거 막 흥분시키는 놀이 실내에서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흥분을 할 일이 없고 애를 흥분을 시키는 거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충분히 뛰어놀게 넓은 잔디밭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애견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애견 놀이터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공도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래 시작을 했으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왜 편하냐? 그러면 애들이 집 안에서는 보호자한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는 항상 밖에서 신나게 놀고 오고 집에서는 그냥 자고 먹고 쉬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사실은 보호자분들도 훨씬 편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조금 잘못한 거죠. 우리가 집 안에서 애랑 놀아준다고 막 이런 놀이 저런 놀이 흥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고 보호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천천히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산책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애들 에너지를 빼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가 지쳐서 잠들도록. 이재킴님, 선생님 진료본 병원에서 저희 꾸꾸 같은 아이들은 십자인대 파열도 나중에 올 위험도 크다는데 슬개골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도 되나요? 생후 3개월부터 집에 매트 깔고 키웠는데 부질 없었네요. 네. 슬개골 탈구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슬개골은 무릎 다리뼈와 다리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 있는 동그란 뼈죠. 십자인대는 윗다리뼈와 아랫다리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이 두 다리뼈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인대를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근데 슬개골 탈구가 되면 이 부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관절과 연골 이 부위에 염증을 당연히 일으키겠죠. 그 안에 있는 십자인대도 당연히 약해질 수 있고요. 약해진 상태에서 뛰거나 점프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십자인대 단열이 될 수가 있고요. 십자인대 단열은 정형외과에 있어서는 약간 응급입니다. 응급이라는 건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수술을 바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3개월부터 집에 매트 깔고 곱게 키웠는데 부질 없었다. 아이들 슬개골 탈구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집에 소파에 계단 같은 거 설치해주고 바닥에 매트 다 깔아주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100이라고 한다면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점프하고 뛰고 흥분하고 빙빙빙빙 돌고 이런 행동들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매트 위에서 아니면 아무리 계단 위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슬개골 탈구가 잘 생기는 품종이래. 그러면서 알고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제일 좋은 거, 아기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소파에 올려주지 않기, 식탁에 올려주지 않기, 침대에도 올려주지 않기, 이렇게 키우셨어야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러신 분 아마 10%도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바꾸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높은 곳을 올라갈 줄 알고 거기에 즐거움을 알거든요.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도 영상을 초반에도 만들어서 올린 게 있고 중간중간 실방에서도 슬개골 탈구 관련해서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고 그것들도 편집해서 올린 것들도 있지만 워낙 우리 소형견들한테서 가장 흔하면서 가장 큰 수술이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는 아무리 많이 제가 상담을 해주고 설명을 해드려도 끝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